안녕하십니까.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각 조간신문들도 여러 각도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기사를 다뤘습니다. 그리고 서울시청에 대한 기사도 다뤘습니다. 어제 피해자가 추가 폭로를 했죠.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추가 폭로를 했는데 모든 언론이 그 추가 폭로 내용을 상세하게 싣고 있습니다. 보수 성향 언론, 진보 성향 언론을 막론하고 일단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 사실들을 그런 그 폭로 내용들을 지금 일제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.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은 박 시장 사고 때 속옷 처리까지 여비세에 맡겼다, 이런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. 상당히 좀 박원순 전 시장에게 4년 동안 피해를 당한 여성의 주장이죠. 그리고 그 여성을 돕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단체가 이 피해자를 상담하고 낸 입장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서울시장 비서 업무의 성격이 시장의 기본을 좋게 하는 것이다. 그리고 또 그러한 업무가 시장의 기본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요구가 됐고 지속됐다. 이렇게 피해자가 증언을 했습니다. 한겨레 신문도 6면에 상당히 좀 여성의 주장을 그대로 실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. 여성 비서와야 시장님 마라톤 기록 잘 나온다며 출근을 강요했다. 한겨레 신문 6면 기사입니다.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매주 주말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조경을 했겠죠. 마라톤을 했는데 주말 새벽에 여성 비서들에게 출근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매일 아침 저녁에 또 혈압을 재는데 박원순 시장이 일상적으로 그 피해자를 포함해서 비서실 여성 비서가 혈압을 재는 업무를 맡았다.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자기 피해자를 지칭해서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이 안 좋아, 이런 이야기를 했다. 이런 주장들이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실에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박원순 전 시장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게 됐죠. 자, 이렇게 박원순 전 시장의 생전의 미스터리들이 많은데 사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하나 둘이 아닙니다. 어제 제가 몇 가지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정리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고한석 마지막 비서실장이죠. 비서실장이 그 고한석이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날 아침 9시에 그 가해동 공간으로 가서 1시간 10분 동안 독대를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은 그 나오는 모습을 CCTV에 찍혔고 그 다음에 이 박원순 시장이 또 나와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CCTV가 찍혔는데 그리고 산으로 들어간 뒤에 박원순 전 시장과 고한석 비서실장이 오후 1시 39분에 5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독대 내용이 무엇이고 5분 동안 통화를 한 내용이 뭐냐, 과연 무슨 대책을 논의했느냐,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, 어디까지 그 비서실장이 알고 있느냐, 그리고 알게 된 경위가 어떻거냐, 이런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이 있었는데 고한석 전 실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다고 했죠. 무슨 내야를 했는지 경찰에서 다 말했다, 언론에는 말할 수 없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오후 오마이뉴스, 인터넷 언론입니다. 오마이뉴스가 일부를 취재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. 그 대한 독대 내용 또 마지막 통화 내용을. 이 오마이뉴스는 그 인터넷 신문이죠. 인터넷 신문도 여러 지금 네이버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만 한 900개가 된다고 합니다. 물론 규모가 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래서 인터넷 신문도 종이 신문으로는 나오지 않는 인터넷 신문도 보수 성향이 있고 진보 성향이 있고 그렇습니다.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게 오마이뉴스죠.
그리고 보수 성향에서는 뭐 데일리안 뭐 이런 언론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종이신문에서 놓친 기사 중에서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역시도 종이신문에서는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에서 이 보도를 한 겁니다. 자, 마지막 비서실장이 산에서 내려오라고 박원순을 설득을 했다. 이 제목으로 오마이뉴스가 인터넷판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. 산에서 내려오라. 이 사진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고 경찰에서 다 말했다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이죠.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이것을 산에서 내려오라고 박원순 설득했다. 이 고한석의 말을 보도를 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기자와, 그러니까 이 기자와 아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기자와의 문자 대화에서, 그러니까 기자와 통화해서 한 것은 아니고 문자 대화에서 이야기를 했는데, 그나마 이것은 사상, 첫 번째 보도죠. 사실상 첫 번째 보도죠. 그 고한석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기자의 문자 대화를 보면은 고한석 전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시장님이 저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정보가 없다. 사람들은 그저 제가 마지막으로 공간에 갔었고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관심들이 많지만 제가 가진 정보는 시장님이 공간을 나가신 걸 알게 된 후 백방으로 시장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도록 설득한 것뿐이다.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. 북한산 안내소에 전화를 걸어서 그날 오전에 박원순 시장 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의했다.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지시했다.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고한석 전 실장은 본인이 아는 것은 거의 없다. 어떤 상황이었는지 거의 없는데 그냥 시장님이 산에 내려가서 산에 올라가셔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도록 마지막 통화에서 그냥 내려오십시오. 뭐 이렇게 설득을 했다 이건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. 왜 어떻게 해서 고한석 실장은 박원순 시장이 그냥 산에 머리를 정리하러 좀 구상을 하러 간다고 올라갔다고 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까지 예상을 했을까요?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.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? 그냥 산에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잠깐 올라갔다가 뭐 1시에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예감을 하고 통화를 해서 내려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? 아마 고한석 실장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고한석 실장이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문자 대화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뉴스 가치가 떨어진 후에나 얘기할 수 있겠다. 뉴스 가치가 떨어진 이후에 얘기할 수 있겠다. 다른 모든 말할 게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. 시간이 들어서 다 잊혀진 후에, 잊혀져 갈 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은 왜 극단적인 선택까지 예상을 했을까?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고한석이 알고 있는 것 아니냐? 당연히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죠.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뭔가 있다. 그것이 뭐겠느냐? 아마 그 전에 지금 피해자가 공개하는 그런 생전에 어떤 내용들, 비서실장이니까 거의 뭐 알고 있었을 겁니다. 비서들 사이에 다 이야기하면 나왔을 거고, 보고도 듣고, 상황도 알고 했겠죠.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고, 사후에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? 그리고 그 피소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을까? 경찰에게냐, 청와대에게냐, 이런 것도 아마 알고 있을 거고, 또 여권 내에 긴박한 움직임, 여권 안에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여권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. 이것이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의 행간을 읽어본 송건의 홍수를 내의 조간 딱풀의 분석입니다.